스포츠카 볼티의 여행 두 번째 이야기. 엘레나의 꽃가게. 스포츠카 볼티는 복잡한 시장을 벗어나 어느덧 시원하게 뻗은 도로를 달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도로의 옆에는 아침 햇살을 받아 반짝이는 바다가 한눈에 펼쳐져 있었죠. 우와, 멋진 풍경인데? 경기장에서 경주용차로 지냈다면 절대로 이런 풍경은 보지 못했을 거야. 그런데 저긴 뭐지? 도로 옆에는 웬 소녀가 앉아 있었어요. 소녀의 앞에는 작지만 예쁜 꽃들이 놓여진 테이블이 있었고, 바닥의 양동이에는 형형색색의 꽃들이 담겨 있었어요. 안녕, 난 볼티라고 해. 꽃을 팔고 있구나. 안녕, 난 엘레나라고 해. 볼티는 엘레나와 어느새 친근하게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어요. 엘레나는 몸이 아프신 어머니와 단둘이 살고 있는 소녀였고, 엘레나가 직접 키운 꽃을 팔아 엄마의 병원비를 내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엘레나, 그런데 원래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들이 없니? 예전에는 이곳에도 가게들과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 하지만 몇 년 전에 근처에 커다란 시장이 생기면서 그곳으로 가게들이 떠났어. 그래서 지금은 저기 아래 보이는 카페와 나 말고는 아무도 없어. 그럼 너도 시장으로 가야 장사가 잘 될 텐데 왜 가지 않고? 그 시장에서 장사를 하려면 돈을 내야 하거든. 나는 그럴 돈이 없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곳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꽃을 팔고 있는 거야. 볼티는 이 소녀를 왠지 돕고 싶었어요. 엘레나, 혹시 괜찮다면 내가 좀 도와줘도 될까? 정말? 자, 꽃을 나에게 몇 송이만 달아줄래? 내가 이 근처 시장에 가서 사람들에게 엘레나의 꽃집이 있다고 알려줄게. 볼티와 엘레나는 꽃가게를 알리고 사람들을 데리고 오기 위해 이렇게 써붙였어요. 엘레나의 꽃가게로 오세요. 스포츠카 볼티와 멋진 해변 드라이브가 무료. 자, 준비 완료. 다녀올게. 드디어 시장에 도착한 볼티는 주변을 천천히 돌기 시작했어요. 이런 시골 바닷가 마을에 멋진 스포츠카가 다 있네. 그런데 뭘 저렇게 붙이고 있는 거지? 사람들은 점점 흥미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엘레나의 꽃가게? 스포츠카를 타고 해변 드라이브를 한다고? 네, 꽃가게로 가실 분은 이쪽으로 와서 스포츠카에 타주세요. 드디어 볼티는 한 명의 여자 손님과 부부 손님을 태우고 꽃가게로 출발했어요. 손님들은 멋진 스포츠카를 타고 드라이브를 하는 동안 기분이 점점 상쾌해졌어요. 사실 소녀의 꽃가게는 시장과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었지만 볼티는 손님들을 위해 일부러 해변이 잘 보이는 길로 돌아 꽃가게에 도착했어요. 자, 엘레나의 꽃가게 도착입니다. 꽃도 사시고 아름다운 해변도 천천히 감상해보세요. 정말 멋진 해변 드라이브였어. 고마워, 볼티. 사람들은 비록 작은 꽃가게였지만 기분이 좋아서인지 즐거운 마음으로 소녀의 꽃을 사주었어요. 그날은 엘레나의 꽃가게만이 아니라 해변가 카페에도 오랜만에 손님들이 찾아왔어요. 오늘 웬일이지? 아침부터 사람들이 해변가를 찾아오다니? 이런 일은 다음 날도 계속되었어요. 요즘 손님들이 계속 오네. 어디 보자. 그럼 커피값을 좀 올려볼까? 하지만 어느새
커피값이 너무 비싸다는 이야기가 퍼졌는지 사람들은 꽃을 사고 해변을 거닐다가 그냥 돌아가 버렸어요. 어느새 볼티가 소녀를 도운 지 3일째 되던 날 아침이었어요. 볼티, 지금까지 해준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됐어. 너무 고마워. 그리고 이곳에 오셨던 손님들이 우리 꽃가게를 많이 소개해 주셨어. 그러니 볼티, 걱정하지 말고 이제 너의 여행을 계속했으면 좋겠어. 고맙다니. 그럼 오늘까지만 더 해보자. 그때였어요. 한 멋진 노신사가 엘레나의 꽃가게를 찾아왔어요. 어서 오세요. 이 꽃가게가 엘레나의 꽃가게인가? 친구가 꼭 가보라고 해서 왔단다. 참, 내 소개를 먼저 해야지. 난 근처에 있는 호텔의 지배인이란다. 호텔 로비에 늘 꽃장식을 하는데 오늘은 이곳에서 꽃을 살까 하고 왔단다. 하지만 호텔에는 꽃이 많이 필요할 텐데 저희는 이렇게 작은 꽃집이라서. 그건 괜찮다. 모자라는 꽃은 원래 사던 곳에서 사면 된단다. 그래도 생각보다 꽃이 아주 싱싱하고 예쁘구나. 이 정도의 꽃이라면 호텔 로비의 꽃장식이 가능할 것 같구나. 일주일에 2번 이 시간에 호텔의 직원이 와서 여기 있는 꽃을 모두 사갈 거다. 괜찮겠니? 전부요? 그럼요. 감사합니다. 하지만 꽃은 반드시 싱싱해야 한다. 알겠지? 정말 잘됐다. 네가 볼티구나. 손님들께 해변 드라이브를 시켜드렸다지? 해변 드라이브는 아주 좋은 생각이었던 것 같구나. 정말요? 감사합니다. 한편 이 모습을 카페의 주인이 우연히 보게 되었어요. 저 사람은 근처 비치 호텔의 지배인인데? 뭐지? 엘레나의 꽃을 전부 사가지고 가는걸? 노신사가 떠난 후 엘레나와 볼티는 장사하던 자리를 정리하고 집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뭐야? 오늘 꽃을 다 팔고 들어간 건가? 카페의 주인은 엘레나의 꽃가게가 문을 닫는 모습에 심술이 나기 시작했어요. 손님이 오면 우리 카페도 좀 소개해 줄 일이지. 그리고 잠시 후 엘레나가 꽃을 팔 때 사용하는 양동이와 테이블을 숨겨놓았어요. 다음 날 아침 볼티는 엘레나의 꽃가게로 갔어요. 이제 엘레나의 꽃가게에 단골 손님까지 생겼으니 마음 놓고 떠나도 되겠어.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엘레나가 울고 있었어요. 엘레나, 무슨 일이야? 누군가 테이블과 양동이를 가지고 간 것 같아. 여지껏 이런 일은 없었는데 어쩌지? 너무 걱정 마. 같이 찾아보자. 볼티와 엘레나는 일단 카페에 가서 물어보기로 했어요. 안녕하세요. 혹시 어제나 오늘 아침에 누군가 수상한 사람을 못 보셨나요? 글쎄, 아침에는 바빠서 아무것도 보지 못했는데. 그리고 어제는 하루 종일 해변을 찾아오는 사람도 없었어. 아, 그랬군요. 엘레나가 실망하며 밖으로 나가자 주인 아주머니는 조금 후회하기 시작했어요. 뭐야, 내가 가엾은 엘레나에게 무슨 짓을 한 거지? 지금이라도 돌려줘야 하나? 그리고 엘레나를 따라 밖으로 나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엘레나, 너무 걱정하지 마라. 잃어버린 물건은 꼭 찾을 수 있을 거야. 아, 그런데 아주머니, 혹시 양동이가 있으면 하나만 빌려주시겠어요? 장사가 끝나면 돌려드릴게요. 아, 그래. 잠깐만 기다리렴. 주인 아주머니가 가게로 들어간 사이 볼티가 이야기했어요. 사장님이 뭘 하셔?
수상한 사람이 없냐고 물어봤는데 아무도 못 봤다고 하셨어. 물건도 잃어버렸다고 말씀드리지 그랬어. 어? 그래. 내가 물건을 잃어버렸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셨지? 그렇다면 분명 카페 주인이 가져갔거나 누군가 가져간 사람을 숨겨주고 있다는 거지. 마침 그때 주인 아주머니가 작은 양동이를 하나 들고 나왔어요. 어쩌지? 이렇게 작은 양동이밖에 없는데. 그런데 아주머니, 엘레나가 잃어버린 물건이 있다는 건 어떻게 하셨죠? 그야, 어머. 순간 주인은 더 이상 거짓말을 할 수 없었는지 솔직하게 이야기했어요. 그래, 사실은 내가 숨겼다. 엘레나는 꽃을 다 팔고 들어가는데 나는 장사가 되지 않으니 괜히 심술이 났어. 주인은 이렇게 말하고는 테이블과 양동이를 가지고 나오더니 엘레나에게 사과를 했어요. 미안하다, 엘레나. 나도 이걸 숨겨놓고 마음이 너무 불편했어. 너네 꽃가게 손님들에게 우리 카페를 소개해주지 않는 게 왜 그리 섭섭했는지. 그래도 내가 이러면 안 되는 거였는데 내가 속이 너무 좁았다. 미안해. 아주머니 카페가 장사가 되지 않는 이유는 비싸다고 소문이 났기 때문이지 엘레나의 탓이 아니었다고요. 잠깐만. 그래도 아주머니, 먼저 사과를 하시니 저는 용서해드리고 싶어요. 반대로 생각해보면 저도 아주머니처럼 섭섭했을 것 같아요. 죄송해요. 엘레나, 그게 무슨 말이야? 죄송하다니. 사실 저 혼자 꽃을 팔고 있었지만 그래도 늘 뒤에 아주머니가 계셔서 마음이 든든했었어요. 나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아주머니가 도와주실 거라고 생각했었거든요. 엘레나, 너라는 아이는 나를 참 부끄럽게 하는구나. 카페 주인 아주머니는 진심으로 엘레나에게 사과를 하며 안아주셨어요. 며칠 후 드디어 볼티는 엘레나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기 위해 해변의 카페로 향했어요. 볼티, 고마워. 네가 아니었다면 난 지금도 사람들이 오지 않는 길에서 계속 손님을 기다리고 있었을 거야. 정말 잘 됐어, 엘레나. 카페 한쪽에 이렇게 꽃가게가 생길 줄 누가 생각이나 했겠어? 카페의 주인 아주머니는 이렇게 자신의 카페의 한 켠을 소녀에게 내어주었어요. 그리고 커피의 가격도 내려서 많은 사람들이 꽃을 사러 왔다가 카페에서 편안하게 쉬어갈 수 있도록 해주었어요. 볼티는 이제야 다시 편안한 마음으로 여행을 떠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자, 이제 떠나볼까? 볼티는 다시 만날 멋진 세상을 기대하며 오늘도 시원하게 뻗은 도로를 달리기 시작했어요. 스포츠카 볼티의 여행 세 번째 이야기, 아기 사자의 엄마 찾기. 여기는 드넓은 아프리카의 사바나 초원이랍니다. 저 멀리 뿌연 먼지를 일으키며 전기 스포츠카 볼티가 오고 있네요. 우와, 초원이 끝이 보이질 않네. 저기 코끼리다. 얘들아, 반가워. 난 볼티라고 해. 코끼리들은 볼티의 소리에 고개를 돌려 한참을 쳐다보며 이야기했어요. 처음 보는 차 같은데. 저렇게 멋진 차는 처음 보는데. 안녕, 볼티. 아프리카에 온 걸 환영해. 볼티는 지나가다 만나는 모든 동물들에게 이렇게 인사를 하며 천천히 달려가고 있었어요.
어휴, 그런데 길이 너무 울퉁불퉁해서 빠르게 달릴 수도 없고 달릴 때마다 먼지가 너무 많이 나는걸. 전지가 다 되어가네. 그래도 이곳은 햇볕이 강하니까 걱정할 필요는 없겠어. 그럼 여기서 잠깐 충전도 하고 쉬어갈까? 볼티는 전기를 충전하기 위해 달리던 길에서 잠시 멈춰섰어요. 스포츠카의 천정이 열리며 그 속에 숨어있던 태양열 충전판이 나왔어요. 그리고 볼티는 태양열을 전기로 바꾸어 자동차의 배터리를 충전하기 시작했죠. 충전이 될 동안 좀 쉬어볼까? 어느새 볼티는 스르르 잠이 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뭔가 이상한 느낌에 눈을 떴어요. 잠시 놀라긴 했지만 곧 너무 귀여운 아기 사자의 모습에 절로 미소가 지어졌답니다. 아기 사자였구나. 한낮의 뜨거운 햇볕을 피하기 위해 자동차의 그늘 아래 잠시 쉬어가려던 아기 사자가 그만 깜짝 놀라 도망가려고 했어요. 아니야. 괜찮아. 너도 쉬고 싶어서 온 거지? 도망가려던 아기 사자는 볼티의 친절한 말투에 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봤어요. 누구세요? 아기 사자가 볼티에게 말했어요. 내 이름은 볼티라고 해. 볼티? 아기 사자는 볼티의 그늘 아래 배를 깔고 엎드렸어요. 볼티와 아기 사자는 한동안 이렇게 낮잠을 자고 일어났어요. 자, 이제 충전이 완료됐으니 떠나볼까? 아기 사자야. 그런데 넌 이름이 뭐야? 나일라. 내 이름은 나일라예요. 나일라? 난 이제 슬슬 떠나려고 하는데 엄마는 어디 계셔? 그러자 아기 사자의 얼굴이 시무룩해졌어요. 설마 엄마를 잃어버린 거야? 그런 것 같아요. 뭔가 바닥에 기다란 것이 움직이길래 궁금해서 따라가다가 고개를 들어보니 엄마가 없지 뭐예요. 그럼 지금 너 혼자라는 거네? 볼티는 아기 사자를 그냥 두고 가려니 왠지 불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혹시 나와 같이 가면서 엄마를 찾아볼래? 정말요? 그런데 그때 아기 사자의 배에서 꼬르륵 하며 소리가 났어요. 배가 고픈 모양이로구나. 엄마 사자를 찾아야 젖을 먹을 수 있을 텐데. 나일라, 혹시 배가 많이 고프니? 네, 배가 많이 고파요. 그래? 어쩌지? 볼티는 혹시 주변에 엄마 사자가 있는지 둘러보았어요. 하지만 주변에는 얼룩말 무리들이 풀을 뜯고 있을 뿐 다른 동물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어요. 그때 볼티의 눈에 귀여운 아기를 돌보는 엄마 얼룩말이 보였어요. 볼티는 좋은 생각이 났는지 아기 사자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나일라, 내 뒤에 조용히 따라와. 절대 앞으로 먼저 나오지 말고. 볼티는 얼룩말들이 놀라지 않도록 천천히 엄마 얼룩말에게 다가갔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아프리카 여행을 하고 있는 볼티라고 해요. 아기 얼룩말이 너무 귀엽네요. 고마워. 너는 처음 보는 차인 것 같네. 이곳에 가끔 사람들이 타고 오는 차와 아주 다르게 생겼는걸. 그래요. 저 사실은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무슨 부탁? 제가 몇 시간 전에 엄마를 찾고 있는 아기 동물을 발견했는데요. 그동안 젖을 먹지 못해서 몹시 지쳐 있어요. 혹시 아기 얼룩말의 식사가 끝났다면 저와 같이 온 아기 동물에게
젖을 좀 먹게 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저런, 가엾어라. 그러자 볼티의 뒤에 서 있던 아기 사자가 얼굴을 내밀었어요. 어머, 지금 아기 사자에게 젖을 먹여달라는 거야? 알아요. 당신들이 사자를 두려워한다는 걸. 하지만 아직 너무 어린 아기잖아요. 부탁드려요. 볼티, 얼마 전에 사자들의 공격을 받아 여기 엄마들의 신경이 곤두서 있다고. 절대 안 돼. 하지만 어느새 아기 사자의 지친 모습을 본 엄마 얼룩말은 마음이 약해졌어요. 볼티, 대신 이번 한 번만이야. 네, 아주머니 감사합니다. 볼티는 다른 얼룩말들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자신의 몸으로 아기 사자를 가려주었어요. 얼룩말 아주머니의 젖을 충분히 먹고 난 아기 사자는 기분이 좋아졌어요. 감사합니다, 아주머니. 감사합니다. 우유를 먹고 난 아기 사자는 배가 부른지 뒤뚱뒤뚱 걸으며 볼티를 따라갔어요. 어느덧 밤이 되자 풀숲에서는 밤에 깨어나는 동물들의 눈이 반짝반짝 빛나기 시작했어요. 안 되겠다. 나일라, 사방에서 너를 노리고 있어. 자, 어서 이 안으로 들어와. 볼티는 차 문을 열고 아기 사자를 차 안에 들어가게 했어요. 다음 날 아침이 되자 볼티는 나일라의 엄마를 찾아주기 위해 아기 사자의 걸음에 맞춰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얼마 가지 못해 아기 사자의 배가 홀쭉해졌어요. 어쩌지? 난 햇볕으로 충전해도 되지만 넌 엄마의 젖을 먹어야 하니 큰일이다. 그때 마침 눈앞에 기린들이 아침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볼티가 달려가 이야기했어요. 기린 아주머니, 죄송합니다. 엄마를 잃은 아기 사자예요. 젖을 좀 먹을 수 있게 해주시겠어요? 이렇게 키가 작은 아기 사자가 기린의 젖을 먹을 수 있을 것 같니? 미안, 아기 사자야. 나보다 작은 동물에게 가서 부탁해보렴. 아, 마침 저쪽에 톰슨 가젤들이 있네. 거기로 가보면 어떨까? 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볼티와 아기 사자는 기린 아주머니가 가르쳐 주신 쪽으로 다시 걸어갔어요. 그러나 얼마 가지 못해 배가 고파 힘이 없어진 아기 사자는 그만 주저앉아 버렸어요. 볼티는 차문을 열고 아기 사자를 태웠어요. 그리고 톰슨 가젤들이 떠나기 전에 서둘러 움직였죠. 우와, 정말 기린들은 키가 크니 멀리까지 볼 수 있구나. 생각보다 꽤 멀리 있는걸. 안녕하세요. 저는 아프리카 여행을 하고 있는 스포츠카예요. 부탁이 있어서 왔어요. 나에게 무슨 부탁을 한다는 거야? 사실은 제 차 안에 엄마를 찾고 있는 어린 아기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젖을 먹지 못해서 너무 배고파해요. 젖을 좀 먹여주실 수 있으실까요? 볼티가 차의 문을 열자 아기 사자 나일라가 밖으로 나왔어요. 뭐야, 아기 사자잖아. 톰슨 가젤이 사자들의 사냥감이 된다는 걸 알고 있니? 알고 있어요. 하지만 아직 너무 어리잖아요. 한 번만 도와주세요. 톰슨 가젤 아주머니는 멈칫했지만 배고픔에 지친 아기 사자의 모습을 보니 그냥 돌아설 수가 없었어요. 이번 한 번뿐이야. 빨리 엄마를 찾아주렴. 톰슨 가젤은 아기 사자에게 젖을 먹여준 뒤 서둘러 무리에게 돌아갔어요. 아기 사자는 얼룩말과 톰슨 가젤의 차가운 모습에 조금 풀이 죽었어요. 볼티는 아기 사자 나일라의 기분을 풀어주기 위해 밝은 목소리로 이야기했어요. 이제 배불리 먹었으니 운동을 해야지. 저기 앞에 보이는 물가에 나무 있는 곳까지 누가 빨리 가나 달리기 시합할래?
좋아요. 볼티는 일부러 아기 사자 나일라의 뒤를 따라가며 응원해 주었어요. 아주 잘 달리는데? 어제보다 오늘은 다리가 더 길어진 것 같아. 드디어 물가에 도착한 나일라는 허겁지겁 물을 마셨어요. 그런데 볼티의 뒤쪽에서 나일라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나일라? 혹시 나일라니? 아기 사자는 엄마의 목소리를 바로 알아듣고는 고개를 돌려 엄마를 찾았어요. 그때 풀숲에서 나일라의 엄마가 나타났어요. 엄마! 볼티는 엄마 사자와 나일라가 만나는 모습에 왠지 뿌듯함을 느꼈어요. 우와, 다행이다. 볼티, 고마워요. 엄마 사자도 다가와 이야기했어요. 고마워요, 볼티. 나일라를 찾기 위해 혹시나 해서 왔던 길을 다시 돌아왔어요. 그런데 오는 도중에 어제는 길을 잃은 사자에게 젖을 먹여주었다는 얼룩말을 만나고 방금 이 앞에서는 톰슨 가재를 만났지 뭐예요. 그런데 이야기를 듣자마자 우리 나일라라는 생각이 들어서 빨리 이곳으로 달려왔답니다. 정말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은혜라니요. 저도 나일라 덕분에 즐거운 여행을 했어요. 나일라, 앞으로는 한눈 팔지 말고 엄마 잘 따라다녀야 한다. 알겠지? 잘 있어. 볼티는 나일라와 헤어진 뒤 한동안 쓸쓸한 생각이 들었어요. 여행을 하면서 여러 사람들과 동물들을 만나는 건 좋은데 헤어지고 난 뒤에 쓸쓸해지는 마음은 어쩔 수 없나 보네. 빨리 재미있는 친구들을 만나고 싶다. 볼티는 사바나 초원에 해가 지는 아름다운 풍경을 바라보며 또 다른 친구들을 만날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다시 힘을 내며 달려갔어요. 열심히, 즐겁게.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베니의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해, 베니. 오늘은 숲속마을 아기곰 베니의 생일이에요. 토끼 바니, 다람쥐 루피는 다 함께 생일 축하 노래를 부르며 아기곰 베니를 축하해 주었어요. 그럼 우리 케이크 나눠 먹을까? 그러자 다람쥐 루피가 이야기했어요. 우와, 난 생일 파티는 처음이야. 생일에는 이런 맛있는 케이크를 먹을 수 있구나. 그러자 토끼 바니가 이야기했어요. 왜 생일 파티가 처음이야? 그러자 아기곰 베니가 이야기했어요. 정말 그러고 보니 루피는 이 숲에 올 때부터 혼자였지. 맞다. 어떤 남자아이가 루피를 숲에 놓아주고 갔었지. 그러자 다람쥐 루피가 힘없는 목소리로 이야기했죠. 나는 너무 어릴 때 부모님과 헤어져서 내 생일이 언젠지도 모르고 파티도 해본 적이 없어. 어깨가 축 처진 다람쥐 루피의 모습에 뭔가 기쁨을 주고 싶었던 아기곰 베니가 말했어요. 루피, 그럼 너도 오늘 생일을 정하면 되지. 생일은 태어난 것을 축하하기 위해서 1년에 한 번 파티하는 날이잖아. 네가 우리 숲에 처음 온 날로 생일을 정하는 건 어때? 그러자 루피의 표정이 밝아졌어요. 정말? 그럼 나도 이제 생일 파티를 할 수 있는 거야? 그럼. 이번 루피의 생일 파티 케이크는 내가 만들어 갈게. 토끼 바니가 이야기했어요. 이렇게 해서 다람쥐 루피의 생일은
20일 후에 하기로 결정했어요. 다음 날 숲속 놀이터에서는 아기곰과 토끼가 사이좋게 그네를 타고 있었어요. 하지만 다람쥐 루피는 그네 옆에 서서 뭔가 나뭇가지로 바닥에 글씨를 쓰고 있었어요. 앞으로 19일 19밤만 자면 내 생일이야. 19. 하루 종일 놀이터에서 놀지도 않고 나뭇가지로 바닥에 숫자만 쓰고 있는 루피를 보며 아기곰 베니가 말했어요. 날짜 세는 건 그만하고 같이 놀자. 그래, 그러자. 하지만 다람쥐 루피는 놀다가도 또 우두커니 서서 바닥에 숫자를 썼어요. 19밤, 19밤. 다음 날이 되자 아기곰 베니는 토끼 바니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바니, 오늘은 너구리 쿠니가 자기 집에 놀러 오라고 했어. 같이 가자. 그럼 다람쥐 루피에게 들러서 데리고 같이 갈까? 그러자. 아기곰 베니와 토끼 바니는 다람쥐 루피의 집에 도착했어요. 그런데 루피는 무슨 생각에 잠겼는지 꼼짝도 하지 않고 앉아 있었어요. 안녕, 루피. 우리 너구리 쿠니 집에 놀러 갈 건데 너도 같이 갈래? 아니, 난 오늘 집에 있을래. 좀 생각할 것이 많아서. 심심하지 않겠어? 아니, 오늘은 너희들끼리 놀아. 괜찮아.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루피는 어디를 가나 함께 놀지 않고 딴 생각만 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루피는 제일 먼저 놀이터에 나와 친구들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루피, 오늘은 제일 먼저 나왔네. 그런데 얼굴이 왜 그래? 잠을 제대로 못 잔 것 같은데? 그때 토끼바니도 놀이터에 왔어요. 얘들아 안녕. 루피, 어디 아프니? 사실은 얘들아, 고민이 생겼어. 다람쥐 루피의 심각한 얼굴을 보고 베니와 바니는 깜짝 놀라서 물었어요. 무슨 일인데? 사실 난 생일 파티를 하기로 한 다음 날부터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왜? 난 빨리 생일이 와서 내가 생각한 파티를 하고 싶은데 도대체 시간이 가질 않아. 아직도 15일이나 남았지 뭐야. 그러자 아기곰 베니가 이야기했어요. 우리 할머니가 그러시는데 원래 너무 기다리면 시간이 잘 가지 않는 거래. 나도 생일 파티를 잊으려고 해봤지만 잘 되지 않았어. 어쩌지? 그때였어요. 멀리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얘들아, 벌이다! 벌떼들이 날아간다! 도망가! 그런데 정말 멀리서 벌떼들이 날아오는 모습이 보였어요. 아기곰 베니는 바니와 루피에게 말했어요. 얘들아, 빨리 저기 가시넝쿨 속에 숨어. 아기 토끼 바니와 다람쥐 루피는 재빨리 가시나무 넝쿨 속에 숨었어요. 하지만 아기곰 베니는 벌을 유인하기 위해 어디론가 달리기 시작했어요. 루피, 베니가 위험하면 어쩌지? 걱정 마, 바니. 베니는 벌에 쏘여도 아프지 않다고 하더라. 아마 우리 때문에 벌들을 유인하려고 달려간 것 같아. 아, 그래서 벌집을 따서 꿀을 먹을 수 있는 거구나. 가시넝쿨 밖으로 나간 토끼 바니와 다람쥐 루피는 베니를 찾아 나섰어요. 베니, 어딨어? 얘들아, 나 여기 있어. 아기곰 베니가 웃으며 달려왔어요. 베니, 괜찮니? 끄떡없어. 내가 계곡물로 들어가니까 더 이상 귀찮게 하지 않던걸. 다행이다. 벌써 저녁 시간이 다 되어가는걸?
빨리 돌아가자. 집에 도착한 다람쥐 루피는 다른 날보다 열심히 뛰어다녀서인지 너무 피곤했어요. 그래서 침대에 눕자마자 금방 잠이 들어버렸답니다. 다음 날 아침 다람쥐 루피가 눈을 떴어요. 벌써 아침이라고? 시간이 이렇게 빨리 지나가다니. 어제는 벌떼들 때문에 생일 파티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았던 것 같아. 그래서 이렇게 하루가 빨리 지나간 건가? 다람쥐 루피는 갑자기 무언가 결심한 듯 아기곰 베니의 집으로 달려갔어요. 베니, 나왔어. 루피, 무슨 좋은 일 있어? 확실히 너희 할머니의 말씀이 맞는 것 같아. 어제 오후부터 오늘 아침까지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 잠을 자려고 눈을 감았는데 눈을 떠보니 아침이더라고. 그래? 잘 됐다. 그래서 결심했어. 뭘? 나는 이제부터 하루에 한 가지씩 무엇이든 열심히 즐겁게 할 거야. 좋은 생각인데 오늘은 하고 싶은 게 있어? 아직 한 번도 해본 적은 없는데 해보고 싶은 건 있어. 저 산 아래 계곡에 가면 보트를 타는 곳이 있대. 우리 오늘 보트 타러 갈래? 보트? 정말 재미있겠는데? 다람쥐 루피는 그날 이후로 하루에 한 가지씩 새롭고 즐거운 일, 그리고 꼭 해야 하는 일을 찾아 열심히 또 즐겁게 했어요. 요리도 하고, 대청소도 하고, 겨울 양식으로 도토리와 호두도 창고에 넣어두었어요. 또 아기곰 베니의 낚시도 따라가고, 때로는 책도 읽었답니다. 그리고 루피와 같은 나무 윗집에 살고 있는 파랑새 아주머니의 부탁으로 아기 새를 돌봐주기도 했어요. 이렇게 하루하루 재미있게 지내다 보니 어느새 생일 파티를 하는 날이 다가왔어요. 오늘이 벌써 내 생일이네. 언제 이렇게 시간이 갔지? 다람쥐 루피는 집 앞마당에 테이블을 놓고 따뜻한 꿀차와 아몬드 쿠키를 준비했어요. 그때 루피의 집에 토끼 바니가 케이크를 들고 찾아왔어요. 안녕, 루피. 오늘이 드디어 생일 파티다. 자, 축하해. 내가 만든 케이크를 가지고 왔어. 물론 엄마가 도와주셨지만. 우와, 바니. 너무 예쁘다. 맛있어 보여. 그때 마침 윗집 파랑새 아주머니가 루피의 집 앞마당에 오셨어요. 파랑새 아주머니, 웬일이세요? 오늘이 루피의 첫 생일 파티라면서. 내가 아침에 나갔다가 따온 체리야. 파티에 친구들과 함께 나눠 먹으렴. 생일 축하한다. 파랑새 아주머니가 돌아가신 후 바로 아기곰 베니도 루피의 집에 도착했어요. 늦어서 미안. 할머니와 엄마가 주신 선물까지 챙겨오느라 좀 늦었어. 아기곰 베니의 할머니는 겨울 준비를 위한 따뜻한 스웨터를, 그리고 베니의 엄마는 맛있는 도넛을 만들어 주셨어요. 드디어 루피의 첫 생일 파티가 시작되었네요.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루피의 생일 축하합니다. 후! 루피, 생일 축하해. 얘들아, 고마워. 오늘은 정말 열심히 즐겁게 놀자. 태어나 처음으로 생일 파티를 한 다람쥐 루피는 이제 더 이상 혼자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어요. 소년과 갈매기의 우정.
바닷가 작은 마을에 루카라는 소년이 살고 있었어요. 루카는 할아버지와 함께 매일 아침 배를 타고 나가 물고기를 잡으며 살았어요. 비록 가난하지만 루카는 언제나 씩씩하고 부지런했답니다. 할아버지, 오늘은 그래도 꽤 많은 물고기를 잡았어요. 그래, 고생했다, 루카. 배고프지? 할아버지가 빵 한 조각을 내밀었어요. 그런데 그때 갈매기 한 마리가 루카의 배 위를 빙빙 돌다 내려앉았어요. 너도 배가 고파서 온 거야? 루카는 자신의 빵을 조금 떼어서 갈매기에게 주었어요. 갈매기는 루카가 주는 빵 조각을 넙죽 받아먹고는 또 루카를 쳐다보았어요. 마음씨가 착한 루카는 자신의 빵을 또 떼어서 갈매기에게 주었죠. 그리고 더 이상 나눠줄 빵이 없게 되자 루카는 빈손을 갈매기에게 보여주며 말했어요. 자, 이제는 빵이 없어. 미안. 그러자 여지껏 아무 말 없이 빵만 받아먹던 갈매기가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오늘은 물고기도 많이 잡힐 거야. 그러니 다른 날보다 오랫동안 바다에 있다가 집에 돌아가도록 해. 너 말을 할 수 있구나. 잊지 마. 오늘은 꼭 늦게 집에 돌아가야 해. 알겠지? 루카와 할아버지는 갈매기의 말대로 다른 날보다 늦게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웬일인지 마을의 집들이 불타고 다친 사람들이 이곳저곳에 쓰러져 있었어요. 할아버지는 마을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금방 해적들이 왔다 갔다는 걸 알아챘어요. 루카와 할아버지는 서둘러 집으로 달려갔어요. 루카의 집은 다행히 불이 나지 않았지만 그나마 조금 남아있던 곡식과 집에서 기르던 닭과 오리들은 모두 해적들이 가지고 갔어요. 집안을 정리하며 물건을 살피던 루카가 다급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할아버지, 엄마가 돌아가실 때 주셨던 목걸이가 없어졌어요. 유일하게 남은 엄마의 물건인데. 할아버지는 속상해하는 루카의 어깨를 두드리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루카, 그래도 우리 둘 다 다치지 않은 걸 다행이라고 생각하자꾸나. 루카는 자신의 생명과도 같이 귀하게 여겼던 어머니의 목걸이를 해적들에게 빼앗겼다는 사실이 너무 슬프고 화가 나서 잠이 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며칠 후 루카와 할아버지는 다시 고기를 잡으러 나갔어요. 루카는 배에서 일을 하면서도 잠깐씩 잃어버린 어머니의 목걸이가 생각날 때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의 처지가 한심하게 느껴졌어요. 그런데 그때 마침 며칠 전 빵을 나눠주었던 갈매기가 루카의 배로 또 날아왔어요. 루카, 무사했구나. 혹시나 했는데 넌 역시 우리 마을에 해적이 온 걸 알고 있었구나. 그래서 늦게 가라고 한 거였어. 맞아. 하지만 사람들을 도울 방법이 없었어. 그래도 너와 할아버지가 무사한 걸 보니 다행이야. 고마워. 덕분에 나의 유일한 가족인 할아버지와 내가 무사할 수 있었어. 그런데 넌 내 이름을 어떻게 아는 거야? 할아버지가 너의 이름을 부르는 걸 들었거든. 내 이름은 위즐이야. 그런데 아까부터 무슨 고민이 있어? 어제 해적들이 어머니의 목걸이를 훔쳐갔어. 꼭 찾고 싶지만 방법을 모르겠어. 해적들이 어디에 있는지만 알아도 찾으러 가볼 수 있을 텐데. 루카, 정말 해적들이 있는 곳을 알면 찾으러 갈 생각이 있는 거야? 그럼, 물론이지. 위즐,
너 혹시 해적들이 있는 곳을 알고 있니? 알고 있긴 한데 그곳은 바위도 뾰족하고 파도가 심해서 잘못하면 배가 부서질 수도 있어. 그래도 괜찮아? 노력은 해봐야지. 부탁해, 위즐. 이렇게 해서 소년 루카는 다음날 갈매기 위즐과 함께 해적들이 숨어 살고 있는 검은 바위섬에 도착했어요. 날카로운 바위들 때문에 좀처럼 배를 대기 어려웠지만 루카는 포기하지 않고 섬에서 조금 멀리 떨어진 곳에 배를 멈추고 헤엄쳐 섬으로 들어갔어요. 이런 곳에 해적들이 숨어 살고 있었다니. 해적들은 루카의 마을에서 약탈해온 음식과 술이 있었기 때문에 좀처럼 섬 밖으로 나가지 않았어요. 어쩌지? 해적들이 당분간은 움직일 것 같지 않은데? 그러게. 해적들이 배를 타고 나가야 어머니의 목걸이를 찾아볼 수 있을 텐데. 아! 위즐! 좋은 생각이 났어. 그런데 너의 도움이 꼭 필요해. 그날 저녁 해가 지고 어두운 밤이 되자 갈매기 위즐은 해적들이 모여있는 나무 위 높은 곳에 올라가 나뭇잎 사이에 숨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반짝이는 황금 조개를 찾아라. 해가 너희 머리 위에 있을 때 바다 위에 그 길이 보일 것이다. 해적들은 소리가 나는 곳을 찾아보았지만 아무도 찾을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다음 날 밤도 똑같은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반짝이는 황금 조개를 찾아라. 해가 너희 머리 위에 있을 때 바다 위에 그 길이 보일 것이다. 해적들 중에는 이 소리가 여신의 목소리라고도 하고 어떤 이들은 악마의 유혹이라고도 이야기했어요. 하지만 황금이라는 말에 해적들은 욕심이 생겼죠. 악마의 유혹이라고 하더라도 황금을 두고 두려워서 그냥 물러난다면 해적이 아니지. 자, 우리는 내일 황금 조개를 찾으러 간다. 드디어 해적들이 섬에서 모두 나가자 루카와 갈매기 위즐은 함께 목걸이를 찾기 시작했어요. 루카, 저기를 봐. 해적 두목이 자는 방이야. 루카가 문 앞에 서서 손잡이를 잡는 순간 두목의 방 안에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누구냐? 이 소리에 깜짝 놀란 루카는 몸이 그대로 굳어버렸어요. 그 모습에 갈매기 위즐이 웃으며 이야기했죠. 걱정 마. 선장 방 안에 앵무새가 하는 말이잖아.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라고. 루카와 갈매기 위즐이 방문을 열고 들어가자 앵무새가 소리쳤어요. 침입자다! 당장 나가! 그러자 루카가 무슨 생각인지 앵무새에게 도리어 따지듯이 말했어요. 침입자라니? 난 선장님의 심부름으로 왔어. 황금 조개를 찾으면 목걸이를 만들 수 있도록 목걸이 줄을 찾아오라고 하셨다고. 그러자 갈매기 위즐도 한마디 거들었어요. 이런 앵무새 따위가 선장님의 생각을 어떻게 알겠어. 쓸모없는 앵무새 같으니라고. 나보다도 말을 더 못하는걸. 그러자 앵무새가 화를 내며 이렇게 말했어요. 목걸이가 있는 곳은 선장님과 나만 알아. 선장님과 나만. 그러자 위즐이 앵무새의 말을 받아쳤어요. 거짓말하지 마. 네가 선장님의 보물창고를 어떻게 알아? 루카와 위즐이 선장의 방을 뒤지기 시작하자 앵무새가 이렇게 말했어요. 거기는 없어. 나만 알아. 나만 안다고. 정말 알고 있으면 말해봐. 그럼 네가 똑똑하다는 걸 믿어줄게. 나무바닥의 문을 찾아. 나무바닥의 문. 루카는 선장실 바닥을 살펴보았어요. 그때
긴 탁자 아래 카펫이 깔린 것이 보였어요. 루카는 재빨리 탁자를 빼고 그 아래 카펫도 치웠죠. 그러자 그 아래에서 정말 문이 나왔어요. 여기다! 루카는 나무바닥의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보았어요. 나무바닥 아래쪽에는 커다란 나무 상자들이 쌓여 있었어요. 루카는 상자들을 한번 쭉 훑어보았어요. 루카, 뭐 하는 거야? 어서 상자를 열어봐. 잠깐. 그래도 먼지가 적은 상자가 가장 최근에 열어본 상자가 아닐까? 루카는 이렇게 말하며 수십 개의 상자 중에 가장 깨끗해 보이는 상자를 열어보았어요. 여기 있다. 엄마의 목걸이야. 다행이야. 어서 가지고 나가자. 지금쯤이면 자신들이 속았다는 걸 알고 돌아오고 있을지도 몰라. 잠깐, 이 목걸이만 가지고 가면 혹시 우리 마을로 해적들이 다시 올지도 몰라. 그럼 어쩌려고? 루카는 상자의 여기저기에서 조금씩 보석을 꺼냈어요. 그리고는 재빨리 나와 카펫과 탁자를 원래의 자리에 돌려놓고는 앵무새에게 이렇게 말했죠. 고마워, 앵무새야. 한편 바다 한가운데에서 황금조개를 찾으려던 해적들은 잔뜩 화가 나서 검은 바위섬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선장이 방으로 들어가자 앵무새가 말했어요. 선장이 화가 났다. 선장이 화가 났다. 시끄러워. 조용히 하지 못해. 한마디만 더 하면 혼날 줄 알아. 한편 집에 돌아온 루카는 할아버지께 어머니의 목걸이를 보여드렸어요. 루카, 무사히 돌아와서 너무 다행이구나. 할아버지, 목걸이 말고도 다른 것이 더 있어요. 해적들이 훔쳐간 닭과 오리도 사고 우리 밀가루도 사요. 그리고 남은 건 마을 사람들에게 조금 나눠주면 좋을 것 같은데. 그거 아주 좋은 생각이구나. 하늘에서 네 엄마 아빠가 이 모습을 보면 자랑스러워 하실 거다. 어머니의 유품인 목걸이를 다시 찾은 루카는 다시 원래의 생활을 되찾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갈매기 위즐은 루카가 바다에 나올 때마다 물고기가 많이 모이는 곳을 알려주었어요. 덕분에 루카는 더 큰 배를 사서 해적들이 넘보지 못하는 안전한 곳으로 집을 옮겨 할아버지와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목소리 도둑. 도실도실하기 돼지 젖달라고 꿀꿀꿀. 아기 돼지의 노래를 들은 주변의 새들은 모두 귀를 막았어요. 왜? 노래하면 즐겁잖아. 그러자 나무 위에 다람쥐 아주머니가 웃으며 이렇게 말했어요. 그렇지. 하지만 모두 같은 노래를 좋아하는 건 아니잖니. 그렇긴 하네요. 그러자 이 말을 듣고 있던 다람쥐 총각이 말했어요. 아기 돼지야, 조금 작은 소리로 예쁘게 불러봐. 히히. 내가 노래를 못 부른다는 건가요? 히히. 그래도 노래 부르는 건 좋아요. 한편 수상한 검은 망토를 입은 사람이 숲속을 걸어가고 있었어요. 마침 나무에서는 꾀꼬리가 노래를 부르고 있었죠. 우와, 넌 어쩌면 그렇게 노래를 잘하니? 그런가요? 하지만 저는 제 목소리가 너무 아기 같아서 싫어요. 그래? 그럼 넌 어떤 목소리를 갖고 싶니? 조금 더 굵고 아빠 같은 목소리를 갖고 싶어요. 그런데 처음 보는 분이시네요. 난 마법사 블랙이라고 한단다.
마법사요? 그럼 제 목소리를 바꿔주는 마법 같은 것도 있나요? 그건 너무 쉬운 마법이지. 정말요? 그럼 제 소리 좀 바꿔주세요. 그럼 지금의 네 목소리는 없어지는데 후회하지 않겠어? 더 좋은 목소리를 얻는데 왜 후회를 해요? 제 목소리를 조금 더 어른스럽게 바꿔주세요. 그러자 마법사 블랙은 주머니에서 투명한 병을 하나 꺼냈어요. 자, 일단 지금 너의 목소리를 이 병에 담을 거다. 그 다음에 새롭게 바뀐 목소리를 넣어주지. 마법사 블랙이 주문을 외우기 시작했어요. 솔라 솔라, 목소리는 이 병 속에 잠들어라. 이얍! 그러자 꾀꼬리의 목소리가 작은 구슬이 되어 병 속으로 들어갔어요. 꾀꼬리야, 고맙구나. 덕분에 나의 수집품이 하나 더 늘었어. 난 지금 세상의 아름다운 소리를 수집하고 있는 중이거든. 그럼 잘 있거라. 꾀꼬리는 목소리를 돌려달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이미 목소리가 사라져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어요. 한편 산책 중이던 아기 돼지의 귀에 새들의 소란한 소리가 들려왔어요. 아기 돼지는 새들이 모여있는 나무 아래로 달려갔어요. 얘들아, 무슨 일이야? 갑자기 목소리가 나오지 않나 봐. 그런데 분명히 조금 전에 검은 망토를 입은 사람과 이야기하는 것 같았는데 사람이 떠나고 갑자기 말을 하지 못하는 거야. 새들의 이야기를 들은 아기 돼지가 목소리를 잃은 꾀꼬리에게 물었어요. 혹시 그 검은 망토를 입은 사람 때문에 네가 말을 못하게 된 거야? 그러자 꾀꼬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위험한 사람이야? 이번에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얘들아, 일단 수상한 검은 망토를 입은 사람이 어디에 있는지 찾아보자. 멀리 가지 못했을 거야. 다들 조심해. 아기 돼지의 말을 들은 새들은 주변을 날아다니며 빠르게 이 소식을 전했어요. 그런데 소식을 전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다람쥐 총각이 헐레벌떡 아기 돼지가 있는 곳으로 달려왔어요. 아기 돼지야, 검은 망토가 다람쥐 아주머니의 집 앞에 나타났어. 아주머니가 멀리서 검은 망토를 입은 사람이 걸어오는 걸 보고 나에게 빨리 가서 알리라고 했어. 아주머니가 시간을 끌고 있을 거야. 그래요? 아주머니가 위험에 빠지기 전에 빨리 가봐야겠어요. 새들아, 너희들은 내가 신호할 때까지 조금 떨어진 곳에서 기다려. 알겠지? 아기 돼지와 새들은 모두 다람쥐 아주머니의 집으로 갔어요. 한편 다람쥐 아주머니는 마법사 블랙을 붙잡아두기 위해 일부러 말을 걸었어요. 어머, 처음 보는 분이시네요. 안녕하세요. 난 마법사 블랙이라고 해요. 혹시 이 숲에 멋진 목소리를 가진 동물이 있나요? 글쎄요. 멋진 소리라면 어떤 목소리를 말씀하시는 건지. 가령 꾀꼬리라든가 호랑이라던가. 꾀꼬리나 호랑이의 소리가 멋지다고 생각하시는군요. 저는 아닌데. 네? 아니라고요? 그럼 어떤 동물의 소리가 멋지다고 생각하시는데요? 마침 멀리서 아기 돼지가 달려오는 모습이 보였어요. 아, 저는 매일 아침 이 숲속을 지나가면서 노래를 부르는 아기 돼지의 목소리가 아주 멋지다고 생각하는데. 아기 돼지요? 네. 아, 마침 저기 오고 있네요. 마법사 블랙이 고개를 돌리자
아기 돼지가 숨을 헐떡거리며 달려왔어요. 안녕하세요, 아주머니. 근데 이분은 누구세요? 아, 나는 마법사 블랙이라고 한단다. 네가 멋진 목소리를 가진 아기 돼지로구나. 제가 멋진 목소리를 가졌다고 하셨어요? 이분이 이 숲에서 멋진 목소리를 가진 동물을 찾으시길래 내가 네 이야기를 하고 있었지. 아, 그러셨어요. 하지만 전 조금 더 멋진 목소리를 갖고 싶은데 마법사 신이 저에게 더 좋은 목소리로 만들어 주실 수 있나요? 그러자 마법사 블랙은 이때다 싶어 얼른 웃으며 말했어요. 물론이지. 어디 네가 원하는 목소리를 말해보렴. 저는 꾀꼬리 같은 목소리를 갖고 싶어요. 그래? 그럼 지금 네가 가지고 있는 목소리는 없어질 텐데 후회하지 않겠니? 물론이죠. 멋진 목소리를 갖는다면서요. 그럼 꾀꼬리의 목소리로 바꿔주면 되겠니? 정말 그게 가능해요? 물론이지. 마법사는 품에서 작은 유리병을 꺼내 뚜껑을 열었어요. 자, 먼저 이 병에 지금 너의 목소리를 담고 그 다음 새로운 목소리를 넣어주마. 내가 주문을 외우면 너의 목소리가 이 병 안으로 들어가게 될 거다. 아, 그럼 저에게 넣어주실 목소리도 이렇게 병에 들어있나요? 아기 돼지가 갑자기 생각지도 못한 질문을 하자 마법사 블랙은 당황했는지 말을 더듬었어요. 물론이지. 여기 이게 바로 꾀꼬리의 목소리야. 방금 전 뺏은 꾀꼬리의 목소리가 담긴 병을 보여주며 말했어요. 자, 이제 됐지? 목소리가 저런 구슬 모양이군요. 그런데 정말 저 구슬이 꾀꼬리 목소리인지 어떻게 알아요? 참 궁금한 게 많은 돼지로구나. 마법사 블랙이 병을 손가락으로 톡 쳤어요. 그러자 정말 그 속에서 꾀꼬리의 소리가 작게 들렸어요. 우와, 정말이네요. 그런데 원래 내 목소리가 없어진다고 생각하니 걱정이 돼서요. 만약 새로 얻은 목소리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나중에라도 다시 되돌릴 방법이 있나요? 그럼 물론이지. 그리고는 꾀꼬리의 목소리가 담긴 병을 주머니에 도로 집어넣었어요. 그래요? 아, 그럼 그 목소리 구슬을 꿀꺽 삼키면 되나요? 그런데 구슬이 너무 커서 먹기 힘들어 보이던데. 걱정할 것 없다. 원래의 목소리로 돌아가는 건 아주 간단하단다. 그냥 이 병을 깨트려 버리면 돼. 네? 그렇게 간단하다고요? 그래. 자, 그럼 정말 시작한다. 입을 벌리고 기다리렴. 아, 잠깐만요. 얘들아, 지금이야. 그러자 갑자기 하늘에서 새들이 날아와 마법사 블랙의 머리를 공격하기 시작했어요. 그 사이 다람쥐 아주머니가 마법사 블랙의 주머니에 몰래 들어가 꾀꼬리의 목소리가 든 병을 꺼내 나무 위로 높이 올라갔어요. 그리고는 그 병을 바닥으로 던져버렸답니다. 드디어 병이 깨지자 구슬이 연기처럼 사라지며 목소리가 원래의 주인에게 돌아갔어요. 새들의 공격에 깜짝 놀라 당황한 마법사가 간신히 정신을 차리고는 이렇게 소리쳤어요. 모두 돌덩이로 만들어버리겠다. 저리 가! 그때 갑자기 목소리를 잃었던 꾀꼬리가 소리쳤어요. 얘들아, 목소리가 돌아왔어. 성공이야. 모두 도망가. 성공이라는 말에 새들과 아기 돼지는
순식간에 도망가 숨어버렸어요. 마법사 블랙은 흐트러진 머리를 정리하며 몹시 화가 난 목소리로 말했죠. 이 녀석들, 내가 끝까지 찾아내서 돌덩어리로 만들어버릴 테다. 그리고는 다시 숲속으로 걸어갔죠. 마법사가 돌아간 뒤 목소리를 되찾은 꾀꼬리는 아기 돼지와 다람쥐 아주머니에게 감사의 인사를 했어요. 감사해요. 아기 돼지와 다람쥐 아주머니의 용기 덕분에 제 목소리를 찾았어요. 새들이 말했어요. 맞아, 너무 멋져, 아기 돼지야. 맞아. 아니에요. 다람쥐 아주머니가 아니었다면 목소리 도둑을 찾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자 다람쥐 총각도 아기 돼지를 칭찬했어요. 오늘 용감하고 똑똑한 모습에 내가 반할 지경이었다고. 아침에 부르는 너의 노래가 아름답게 들릴 것 같아. 아이 참, 우리 모두 함께 힘을 합쳤기 때문이라니까요. 그런데 정말 내 노래가 아름답게 들릴지 한번 다시 불러볼까요? 도실도실 아기 돼지. 아기 돼지의 노래는 아침과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었어요. 하지만 어느 순간 모든 동물들이 아기 돼지의 노래를 함께 따라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아름다운 노랫소리가 온 숲속에 울려 퍼졌답니다. 나도 강아지 키울래. 정아는 여름방학이 되자 시골 외할머니 댁에서 지내게 되었어요. 할머니, 벌써 아침 먹는 시간이에요? 정아는 눈을 비비며 할머니 손을 잡고 일어나 식탁에 앉았어요. 정아야, 어서 와 앉아라. 아침 먹자. 할아버지는 정아의 자리에 숟가락과 젓가락을 놓아주시며 말씀하셨어요. 안녕히 주무셨어요, 할아버지? 응, 우리 정아도 잘 잤니? 할아버지는 정아의 흐트러진 머리카락을 정리해 주시며 말씀하셨어요. 평소보다 아침이 너무 이르지? 자, 우리 정아 좋아하는 장조림도 있고 생선구이도 있으니까 많이 먹어라. 네.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먼저 식사를 시작하시고 정아도 따라서 식사를 시작했어요. 식사를 모두 마친 후 할아버지께서는 정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정아야, 오늘 마당의 순돌이밥은 네가 줄 수 있지? 그럼요. 순돌이는 할머니 댁의 누렁이가 올 봄에 낳은 강아지 이름이었어요. 정아가 이번 여름방학 때 할머니 댁에 서둘러 오게 만든 주인공이었죠. 정아는 순돌이가 너무 귀여워서 늘 안고 다녔어요. 그럴 때마다 순돌이의 엄마 누렁이는 불안해했어요. 심지어 순돌이가 밥을 먹을 때도 계속 머리와 등을 쓰다듬자 강아지가 뭔가 불편한 듯 낑낑거렸어요. 정아야, 순돌이 밥 먹을 때는 귀찮게 하지 마라. 순돌이 불편하다. 할머니, 그럼 귀찮게 하지 않을 테니까 순돌이 나 집에 갈 때 데리고 가면 안 돼요? 그럼 너희 식구들은 전부 회사 가고 너는 유치원 갈 텐데 순돌이는 어떻게 하려고? 그러자 정아는 밥을 먹고 있는 순돌이를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어요. 순돌아, 누나 유치원 다녀올 때까지 잘 기다릴 수 있지? 너희 엄마 아빠도 바빠서 싫어할 거야. 그리고 이렇게 넓은 곳에서 지내다가 아파트에 가둬서 키우면 강아지가 스트레스 받아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든 정아는 할머니의 자장가를 들으며 잠이 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정아는 어느 때보다도 밝은 햇살에 눈을 떴어요. 우와, 눈부셔. 오늘은 유난히 햇볕이 따가운데? 정아가 눈을 뜨고 주변을 둘러보았어요. 여긴 어디야? 여긴 할머니 댁 마당인데? 내가 왜 마당에 누워서 잠을 잤지? 순돌아, 잘 잤니? 정아의 눈앞에 거대한 할아버지가 서 계셨어요. 할아버지, 저 순돌이가 아니라 정아예요. 아이고, 순돌이 이 녀석 어디가 불편한가? 아니, 할아버지, 나 정아라고요. 순돌이가 계속 낑낑거리자 할아버지는 배가 고파 그러는 줄 알고 물과 사료를 주고 가셨어요. 뭐야, 이건 강아지 사료잖아. 뭔가 크게 잘못되었다고 느낀 정아는 마당 한쪽에 수도가로 달려갔어요. 수도가 빨간 대야에 담겨진 물에 정아는 얼굴을 비춰보았어요. 내 얼굴이 아니고 왜 순돌이 얼굴이지? 그때였어요. 순돌이 옆으로 엄마 누렁이가 다가오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순돌아, 여기 있는 물은 주인 할머니가 쓰시는 물이니까 네 그릇에 있는 물로 먹어야지. 뭐지? 내가 순돌이 강아지가 된 거야? 누렁이가 하는 말을 다 알아들을 수 있어. 정아는 누렁이에게 이끌려 순돌이의 밥그릇 앞에 섰어요. 그런데 자기도 모르게 정아는 사료의 냄새를 맡고 있었어요. 뭐지? 사료에서 너무 맛있는 냄새가 나는데? 정아는 배가 몹시 고팠던 터라 자기도 모르게 허겁지겁 사료를 먹었어요. 왜 이리 맛있지? 난 사람인데? 시간이 어떻게 된 건지 순간 밤이 되었어요. 순돌이가 된 정아는 누렁이의 따뜻한 품에서 잠이 들었어요. 내일 아침이면 분명히 다시 사람이 되어 있을 거야. 그래도 누렁이 엄마의 품은 정말 따뜻하다. 푹 자고 일어난 뒤 정아는 아직도 자신이 강아지인 것을 확인하고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설마 이건 꿈이 아니고 내가 마법에 걸린 건가? 그런데 그때 할머니 집 마당으로 정아와 똑같이 생긴 여자아이가 뛰어들어왔어요. 쟤는 나잖아. 난 여기 있는데? 아이고, 우리 정아 잘 지냈니? 할머니가 또 다른 정아를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이 모습을 보고 있던 순돌이는 할머니에게 달려가 소리쳤어요. 할머니, 내가 진짜 정아예요. 하지만 할머니와 또 다른 정아에게는 그저 순돌이가 반가워서 꼬리를 흔드는 모습으로만 보였어요. 이것 봐요, 할머니. 순돌이가 날 얼마나 좋아하는데요. 이제 누나랑 같이 사는 거야. 우리 집으로 가자. 나를 데리고 간다고? 오히려 잘 된 거 아닌가? 엄마 아빠는 날 분명히 알아볼 거야. 정아는 순돌이를 품에 안고 자동차에 탔어요. 그런데 그 순간 어미개 누렁이가 밖으로 따라 나와 지저대기 시작했어요. 순돌이가 된 정아에게는 엄마 누렁이의 목소리가 확실하게 들렸어요. 안 돼요, 할머니. 도대체 우리 순돌이를 어디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정아야, 순돌이를 제발 돌려줘. 차에 탄 순돌이는 그런 엄마 누렁이의 소리를 듣고는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하지만 이렇게 다짐했죠. 누렁아, 걱정하지 마. 내가 우리 집에 가면 우리 엄마 아빠가 날 알아볼 거고, 그럼 이 마법이 풀릴지도 몰라. 내가 꼭 순돌이를 찾아서 돌려보내줄게.
하지만 집에 도착한 후에도 순돌이는 그저 강아지일 뿐 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자 정아는 그만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루 종일 거실 바닥에 엎드려 있었어요. 그때 엄마가 또 다른 정아에게 말했어요. 정아야, 네가 하도 졸라서 데리고 오기는 했지만 정말 약속한 대로 네가 순돌이 밥이랑 산책 담당하는 거야. 알겠지? 응, 엄마. 걱정 마. 하지만 곧 정아에게는 생각지 못한 어려움이 닥쳤어요. 엄마, 순돌이가 그냥 바닥에 쉬했어요. 내가 배변 패드에 하라고 했는데 엄마가 치워주세요. 정신없이 하루가 지나고 밤이 되자 불을 끄고 들어가려던 엄마는 거실 바닥에 엎드려 있는 순돌이를 보며 이야기했어요. 순돌아, 미안해. 너도 힘들지? 엄마 보고 싶지? 그러자 순돌이의 눈에 눈물이 글썽거렸어요. 아, 어쩌니. 며칠만 기다려. 정아 설득해서 꼭 너희 엄마한테 돌려보내줄게. 엄마는 순돌이의 머리를 몇 번 쓰다듬어 주시더니 잘 자라는 인사 한마디만 남기고 방으로 들어가셨어요. 드디어 다음 날 아침이 되자 온 식구들이 순돌이에게 인사 한마디씩 하고는 모두 밖으로 나가버렸어요. 이제 뭐 하지? 순돌이가 된 정아가 아무리 자고 일어나도 가족들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어느새 밖이 캄캄해지자 집안도 캄캄해졌어요. 뭐야? 왜 아직도 아무도 안 오는 거야? 캄캄해서 무섭다고. 빨리 와, 엄마, 아빠. 내가 정하라고. 순돌이는 울다가 또 그렇게 잠이 들었어요. 그리고 얼마 후 누군가 들어오는 소리에 잠이 깼어요. 내가 얼마나 무서웠는데 이제 온 거야. 정아가 눈을 뜨니 할머니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정아, 일어났네. 무서운 꿈 꿨니? 아이고, 이 식은땀 좀 봐. 정아는 그제서야 꿈이라는 것을 알고 조금 안심이 되었어요. 그리고 며칠 후 정아가 집에 돌아가는 날이 되었죠. 정아야, 정말 순돌이 데려가지 않아도 괜찮지? 네, 순돌이를 데려가면 엄마 누렁이도 슬프고 집에 순돌이 혼자 있으면 많이 무서울 것 같아요. 정아는 마지막으로 누렁이와 순돌이에게 인사했어요. 순돌아, 잘 있어. 너는 여기서 엄마랑 지내는 게 제일 행복하지? 누렁이 엄마도 잘 있어. 건강하게 잘 지내. 그 사이 정이 들었는지 순돌이와 누렁이가 정아의 손을 핥아주었어요. 차에 타자 정아는 엄마께 누렁이가 문 밖에서 순돌이를 돌려달라며 지저대던 모습이 생각났어요. 미안했어, 누렁아. 절대 순돌이 데려가지 않을게. 마침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대문 밖으로 누렁이와 순돌이도 따라 나왔어요. 정아는 누렁이와 순돌이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열심히 손을 흔들어 주었답니다.